안녕하세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맑음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가 여드름이라는 걸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드름을 압출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 몇 가지의 선택지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레이저 시술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많죠. 레이저는 피부 속 병변이 위치하고 있는 깊이까지 에너지가 도달해서 이 병변을 제거하는 원리인데요. 주로 피부과에서는 여드름의 원인을 피지와 세균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피지선을 위축시켜서 피지의 분비 자체를 줄이거나 여드름균을 파괴하는 원리의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붉은 자국 부위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혈관을 파괴하거나 진피층에 깊은 에너지를 전달해서 깊게 패인 흉터 부위의 피부 재생을 유도하거나 주변 피부를 인위적으로 깎아내서 조금 덜 패여 보일 수 있도록 높이를 맞추기도 합니다. 레이저는 주로 병원이라는 기관에서 다루고 그 깊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도달하지 못하는 깊은 피부층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되다 보니 피부의 증상이 심각할수록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마음일 겁니다. 저도 내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도무지 어려울 때 피부과에 의지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 마음으로 피부과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기대한 만큼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반면에 실제 여드름이 이 기대하는 만큼 덜 호전이 되거나 꾸준히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드름을 관리하는 방법은 모두 틀린 것이 없고 방법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이 관리가 모든 피부에 100% 맞고 이 치료가 100% 틀리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드름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다를 수 있는 것인데요. 피부과에서는 주로 여드름의 원인을 피지와 박테리아로 보지만 여드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로 모공 내에서 발생하는 각질의 과각화 현상 때문입니다. 피지량이 아무리 많은 지성 피부 타입이라도 피부는 굉장히 번들거리면서 지루하지만 여드름은 생각보다 잘 나지 않는 피부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지량은 굉장히 적고 늘 건조하다고 느끼지만 여드름은 주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나는 피부가 있죠. 즉, 여드름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반드시 피지량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피부의 모공 내에도 표피가 존재하는데요. 이 표피층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피부의 각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주기적으로 각질이 새롭게 생성되고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면서 피부가 건강한 장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이 모공 내의 표피층에서 생성되는 각질의 양이 굉장히 많고 이 생성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반면 이 각질을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분해하는 효소인 데스모즘이 체질적으로 부족해서 각질을 스스로 잘 탈락시키지 못하게 되니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즉, 모공 속의 통로가 굉장히 협소한 상태라 적은 양의 피지도 쉽게 막혀버리면서 마이크로코메도라고 하는 여드름 씨앗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지선을 위축시켜서 이 피지 분비 자체를 줄이는 레이저는 피지량이 굉장히 많아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피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피부에는 크게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레이저의 경우에도 염증 반응을 동반하지 않는 좁쌀 여드름이나 블랙헤드와 같은 비화농성 여드름에는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여드름이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가 적거나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여드름이 재발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드름 피부는 단순히 피지나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레이저 이외에도 여드름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난 이후나 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피부가 처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프팅 레이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드름 체질의 피부가 리프팅 레이저를 관리한 이후에 여드름에 대한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기존에 없던 홍조와 건조감을 동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프팅 레이저는 크게 초음파와 고주파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하이프라고 하는 고강도의 집속 초음파 에너지를 얼굴 표정 근육층인 근막층, 즉 스마스층의 열 응고점을 형성해서 콜라겐의 수축과 그리고 새로운 탄력 섬유의 생성을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 종이를 놓고 그 위에 돋보기를 통해 빛을 모으게 되면 이 종이가 타면서 수축해버리죠. 이런 원리에 착안해서 피부 깊숙이 열 에너지를 전달해 피부를 태우게 되면 피부가 수축해서 이 겉에 있는 표피가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보이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고주파 리프팅은 전자기파인 라디오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초음파보다는 상대적으로 얕은 피부의 진피층과 피하지방층까지 넓게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탄력 섬유의 변성과 수축으로 인한 피부의 밀도를 높여서 리프팅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단 이 두 가지는 모두 강한 열 에너지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라 신부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열에 취약한 여드름 체질의 피부에게는 염증 반응을 동반한 화농성 여드름이 더 심해지거나 이 체온을 상승시킴으로써 피지량이 증가해서 여드름 씨앗을 새롭게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에 있어서 과도한 열은 굉장히 큰 자극인자로 작용합니다. 초농처럼 흘러내리는 피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피부에 인위적으로 손상을 입혀서 팽팽해 보이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이 피부 자극이 꾸준히 누적이 된다면 새로운 피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리프팅 레이저 이후에 생기는 열감, 홍조, 심한 건조감이 동반되는 이유도 바로 이 피부가 즉 열에 의해서 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번은 만성적인 홍조와 피부 장벽의 약화 그리고 기미 피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주로 탄력을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표피의 탄력은 주름 개선 또는 탄력 강화를 돕는 제품을 평소에 사용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피부의 이 표정 근육을 잘 활용해서 리프팅이 잘 되어 보이도록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 일상 속에서 이 습관적으로 얼굴 표정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력이 향상되듯이 우리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을 잘 운동을 시키면 피부가 바람이 꽉 찬 풍선처럼 팽팽해 보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탄력이 있어 보이면서 필요한 곳에 일명 동안 근육이 잘 자리 잡아 중안부가 리프팅이 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땅콩 알레르기나 계란 알레르기 등을 가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과 꽃가루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도 참 많죠. 이런 사람들이 나는 왜 알레르기가 있어서 라고 생각하면서 매번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 아쉬워하고 특정 계절이나 환경에 노출이 될 때마다 내가 알레르기 체질인 것을 불평한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삶이 참 힘들고 고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 피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드름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피부 체질이기 때문에 이 여드름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평생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내가 늘 여드름 체질인 것을 불평하게 된다면 내 피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며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드름 피부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드름 피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좋은 피부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급격한 노화나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에 어떠한 손도 쓰지 못했을 겁니다. 여드름 덕분에 피부의 반응에 더 귀 기울이고 여드름을 근본적으로 관리를 할 줄 알게 되면서 어떤 피부 문제가 발생해도 좋은 피부 상태로 나는 다시 잘 회복시킬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여드름 체질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집념이 강하고 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해서 여드름이 난다는 말도 있었나 봅니다. 보여지는 피부 그 이상으로 근본적인 피부를 이해하고 오랫도록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늘 저희 맑음 그리고 빛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